쉬어도 쉰 것 같지 않고 자도 피곤하신가요? 무기력하고 우울하고 삶의 의욕도 없고. 필리핀 보알보알에서 감기 걸린 아주라입니다. 일단 병원에 다녀오세요. 댕겨 왔는데 딱히 상태가 좋은 것도 아닌데 뭐 당장 치료를 받아야 될 상황도 아니래. 근데 여전히 내 몸이 내 몸 같지가 않아. 이상한 거지. 그렇다면 우리 지금부터 같이 점검해봐요. 저 사실 그래서 여기 왔어요. 우리가 그냥 사나요? 아니죠. 각박한 와중에도 우리 모두 각자의 방식으로 지금보다 더 나은 삶을 살기 위해 아둥바둥 노력하며 살고 있어요. 그 노력이 비록 구체적인 실천이 없더라도, 비록 머릿속에만 맴도는 근심 걱정으로만 끝나더라도 잘 살고자 하는 우리의 모든 정신적, 육체적 시도는 에너지를 소진합니다. 우리는 수많은 활동을 꾸려가며 일상을 살아나갑니다. 먹고, 마시고, 돈을 벌고, 이동하는 아주 기본적인 활동에서부터 취미, 동사, 자기개발, 사교활동까지 다양한 영역의 다양한 활동들은 자아의 개성을 부여하고 삶을 풍요롭게 해주지만 에너지 입출입의 관점에서는 벗어날 수 없는 딜레마에 빠지게 만듭니다. 한 해 나이를 먹을수록 활동의 내역이 늘어나고요. 당연한 말이지만 잘하고자 하는 의욕이 높을수록 여기에 투입되는 에너지도 늘어납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시간이 지날수록 우리가 하루에 융통할 수 있는 에너지 총량은 점점 줄어들죠. 그러니까 시간이 지날수록 돈 나갈 일은 많은데 수입은 줄어들고 잔고도 줄어드는 상황이란 말이죠. 근데 거기다 자칫 마이너스까지 난다? 잔소리하는 엄마가 됐건 은행이 됐건 미친 듯이 경고가 날아오기 시작합니다. 우리 몸에서 날리는 그 경고 메시지가 바로 피로감입니다. 근데 이게 카드값 연체 독촉 전화처럼 울린다? 그게 바로 만성 피로. 피로는 몸에서 충전이 필요하다는 신호입니다. 오히려 에너지가 바닥이 났는데 제대로 알람이 울리지 않는다면 그게 더 문제겠죠. 그러니까 피로감 역시 무조건 무찌르고 봐야 되는 질병 같은 게 아니라 몸의 에너지 입출입을 적절하게 관리할 수 있도록 안내하는 적절한 몸의 반응인 것이죠. 하지만 우리는 피로라는 신호에 귀를 기울이기보다는 전쟁을 벌이고 있죠. 기본 태도는 일단 무시하는 거죠. 무시만 하나요? 인내, 의지, 존버를 외치며 카페인을 들이붓고 날이 지면 알코올을 부어 마비를 시킵니다. 근데 좋아서 이러겠어요. 어쩔 수 없이 근근히 버티고 있다는 거 알아요. 피곤할 때마다 하는 일 때려치고 눕눕할 수도 없고, 그쵸? 그래서 우리 절충안을 한번 찾아봅시다. 어디서 에너지가 줄줄 새는지, 어디서 아낄 수 있는지, 어디까지 밀어붙여야 되는지, 피로사일 살아가는 여러분과 나, 우리 함께 점검해봅시다. 저는 이미 한 방 먹은 상태예요. 몸 여기저기서 보내는 피로의 메시지를 애써 무시하고 꿋꿋하게 버티고 있지만 해도 이건 아니다 싶을 때 우리는 뭔가를 찾기 시작합니다. 나태한 나를 변화시키자. 자기계발서도 보고, 영양제도 사고, 보약도 짓고, 운동도 끊어보고. 뭐 좋은 선택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순서가 틀렸어요. 다 제껴두고 일단 자야 됩니다. 소진이 됐으면 충전을 해야죠. 잠 이외에는 다 거들 뿐. 피로회복의 메인은 어디까지나 only 원탑 잠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잠에 대한 태도를 좀 바꿀 필요가 있어요. 우리는 생각보다 너무 잠을 우습게 봐요. 재미있는 게 있으면, 급한 게 있으면 일단 잠부터 줄이고 보죠. 잠을 버리는 시간이라고까지 생각합니다. 바쁘다고 한 끼 두 끼 굶을 수 있죠. 그렇다고 며칠 밤낮을 굶나요? 바쁘다고 애 안 굶기잖아요. 잠을 그렇게 생각하셔야 합니다. 잠자는 시간을 타협하시면 안 됩니다. 수면 전문가들이 공통으로 권장하는 시간은 8시간입니다. 치열하게 확보하셔야 됩니다. 남은 잔업, 남은 공부, 드라마, 핸드폰 좀 보려고 타협할 대상이 아닙니다. 하지만 시간을 확보했다고 제대로 자는 게 아니죠. 끼니 때 맞춰서 아무거나 먹는다고 제대로 먹는 게 아닌 것처럼요. 자고 싶어도 깊이 잘 수가 없고, 자려고 해도 잠이 들지가 않고, 자겠다고 제대로 잠이 자지는 게 아닙니다. 왜 그럴까요? 잠의 퀄리티는 활동량에 따라 결정이 되거든요. 아무리 근심 걱정 많더라도 30km 뛰고 와봐요. 우리가 사는 바쁘다 바빠 현대사회는 여기가 바쁜 거지 활동량 자체는 절대적으로 부족한 게 맞죠. 좋은 잠을 전제로 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바빠도 운동을 해야 되는 것이죠. 우리가 평소 피로를 느끼는 원인은 신체 활동에서 나온 피로가 아닙니다. 운동할 정신적 여력이 없는 거지 진짜 육체적으로 탈진한 게 아니잖아요. 좋은 퀄리티의 잠은 무조건 적정 이상의 신체 활동을 필요로 합니다. 그러니까 잘 자려면 억지로라도 운동을 해야 된다는 소리예요.
힘들고 지치고 우울하고 무기력할 때, 밥 먹을 힘도 시간도 없을 때 굳이 억지로라도 운동을 해야 되는 이유는 잠이 이 모든 에너지 바닥 상태를 만회할 유일한 구원자이기 때문입니다. 피곤해 죽겠다. 당신이 지금 피로 때문에 허덕인다면 체력, 몸매 이런 거 다 필요 없고 오로지 잠의 퀄리티를 위해서 운동하셔야 됩니다. 어떤 운동을 해야 되냐고요? 말이 길어지니까 일요 인터뷰. 친듯이 바빠지면은 샤워하기 전에 꼭 버프 100개 합니다. 바디 풀리스니까 지금부터는 안 들어보셨을 수 있을 법한 얘기를 좀 해볼까요? 만성피로, 번아웃, 무기력, 우울 다 해당됩니다. 잠을 자라, 운동해라. 그 다음은 포기해라. 같이 방전됐다, 필요하다, 충전이 필요하다라는 메시지를 줄기차게 받고 있는 상황이라면 그때는 의지로 밀어붙이는 타이밍이 아니라 포기를 할 타이밍입니다. 우리는 생각보다 욕심껏 너무 많은 것들을 움켜쥐고 살고 있어요. 우리 모두에게는 잘하고 싶은 마음, 지고 싶지 않은 마음, 누군가를 위하고 싶은 마음, 책임감, 인정욕구, 성취욕, 의무감들이 뒤엉켜 이 정도는 해야 돼, 해내야 돼 하는 기준들이 있어요. 돈도, 커리어도, 가족도, 친구도, 자기 성장도 다 중요하죠. 근데 일들은 계속 쌓일 거고 나라는 존재는 한정된 시간 속에 한정된 자원으로 이 모든 걸 욕심껏 다 감당할 수가 없어요. 알고 있어요. 당신도 나도 책임과 의무, 어쩔 수 없는 상황에 꾸역꾸역 늘어나는 할 일의 리스트를 꾸역꾸역 끌어안고 살고 있잖아요. 어떻게든 소화해내려고 아둥바둥 버티고 있어요. 이때 당신과 나는 공통적으로 일치하는 하나의 전략을 발휘하게 됩니다. 여러 업무를 동시에 열어놓고 왔다 갔다 하는 거죠. 바쁘고 할 일이 많으면 누구나 어쩔 수 없이 선택하는 전략이지만 전 세계 뇌과학자들은 우리의 바지가랑이를 붙잡고 부르짖습니다. 전두엽의 작업 기능 메커니즘상 멀티태스킹은 애초에 불가능하다. 밥 먹으면서 컴퓨터로 작업하고 건너편 TV로 드라마도 보면서 핸드폰 메시지도 확인할 수 있다고 멀티태스킹이 가능하다는 소리가 아니라 멀티태스킹을 하고 있다는 착각을 하는 것뿐입니다. 작업 기억의 용량상 우리는 그저 작업과 작업 사이를 빠르게 전환할 뿐입니다. 문제는 아무리 별거 아닌 작업이라도 핸드폰을 봤다, 컴퓨터를 봤다, 전환하는 모든 과정에서 에너지를 소모하게 됩니다. 즉 제대로 충전하지도 못한 채 생산성은 푹 떨어진 상태에서 일과 일 사이를 분주히 오가면서 만성 피로를 불러일으키는 에너지 고갈은 더 빨리 일어나게 된다는 말입니다. 그때부터 우리는 쓸데없는 활동으로 자신을 소모하기 시작합니다. 저는 가까운 지인들과 이 상태를 좀비 떴다, 좀비 모드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감독님 저 지금 말해도 못 알아들어요. 좀비 모드예요. 진지하게 영화나 드라마를 볼 기력조차 없어 요약으로 떠먹여주는 유튜브에 넋을 놓고 봤던 뉴스 기사 또 보고 카톡 한 번 더 들어가고 인스타 스크롤 롤롤롤롤 하염없이 쇼츠만 봅니다. 어떻게 해서든 당신의 주의력을 낳기 위해 날린 자극이 낚여 어디 도망도 못 가요. 깨어있지만 생산적인 일은 할 수 없는 상태. 말 그대로 좀비. 해야 할 것도 많은데 인생에 하등 도움 안 되는데 시간을 다 쓰고 나면 기분도 바닥이죠. 악순환의 고리는 점점 끊기가 어려워집니다. 딱히 올바르진 않지만 지금 당장의 더러운 기분을 씻을 수 있는 뻘짓도 가세하거든요. 예를 들면 현 남친하고 싸웠다고 기분 나빠서 전 남친한테 연락하는 뭐 그런? 우리가 책임, 목표 의식으로 살아가는 만큼 인간은 호기심으로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호기심은 과거 우리를 새로운 사냥감, 새로운 과일나무로 안내했고 호기심을 충족시키는 모든 시도들은 뇌에서 신경생물학적 보상을 주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새로운 뉴스, 관심거리를 놓치고 싶지 않아요. 새로운 소식 떴다는 알람이 울리면 가뜩이나 기분도 안 좋고 에너지도 바닥을 쳐 뭐라도 보상을 갈구하는 뇌 확인을 부추깁니다. 끊임없이 울리는 알람이 스팸인지 합격 문자인지는 확인하기 전까지는 알 바 없죠. 그저 휘둘릴 뿐입니다. 이 알람에 반응하는 순간 우리는 다시 작업과 작업 사이를 무한정 반복하는 멀티태스킹의 쳇바퀴를 구르게 될 뿐이죠. 예정된 업무는 늘어지고 생산성은 떨어지고 집중력은 조각조각, 에너지 고갈은 가속화됩니다. 어때요? 우리의 익숙한 하루 아닌가요? 만성 피로와 번아웃이 오지 않는 게 더 이상하지 않나요? 이렇게 살다 보면 그저 하루를 겨우겨우 살아내는 것 말고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집니다. 인생에서 뭐가 중요한지, 나에게 뭐가 의미가 있는지, 더 큰 목표는 뭐였는지 희미해지죠. 그저 살아내는 것 말고는 알 수가 없어지게 돼버립니다. 각자의 삶을 이끄는 목표와 의미는 얕은 생각으로 거저 얻어지는 게 아니에요.
치열하게 성찰하고 내 안에 깊이 들어가 고민하지 않으면 알 수가 없어요. 우리는 스스로에게 그럴 시간도 기회도 주지 않아요. 바쁘니까 그때그때 자극에만 반응하는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잠시 멈추고 내 안에 믿음, 신념, 의미, 가치를 제고할 시간이 없으니 그저 책임져야 할 의무와 관성으로 하루를 살아낼 뿐입니다. 저를 포함해 우리 모두의 모습 아닌가요? 여러분, 자야 돼요. 자야 합니다. 그리고 잘 자려면 운동해야 합니다. 다들 그러시더라고요. 바쁜 거 지나가면, 상황이 나아지면. 아니에요. 바쁘고 상황이 좋지 않아서 더 시급하게 우선순위로 두시고 잠잘 시간, 운동할 시간을 마련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잠깐 멈추세요. 내려놓기를 위한 시간도 따로 마련하셔야 합니다. 우선순위를 정하고 바꿀 수 없는 우선순위 외에는 과감하게 포기하셔야 합니다. 그 수많은 관계, 일, 활동, 의무, 책임 다 안고는 여러분 하나 제대로 버티지 못해요. 알아요. 용기가 필요한 일입니다. 삶의 우선순위를 점검하기 위해서는 내 인생의 핵심 가치,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내 인생의 목적, 이런 것들을 잠시 멈추고 진지하게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져봐야 합니다. 인생의 우선순위, 가장 소중한 가치가 누구에게는 가족일 수도, 사랑일 수도, 아니면 조금 더 구체적으로 시험에 합격하거나 빚을 갚는 것일 수도 있겠죠. 치열하게 우열을 가려서 우선순위를 매기세요. 그리고 나머지는 여지를 주지 말고 포기하세요. 다 한 거 못 갑니다. 당신도 저도 너덜너덜 지금 감당 못하고 있잖아요. 당신 인생의 핵심 가치를 통해 우선순위를 잡고 잠잘 시간, 운동할 시간을 빼고 나머지 할당할 수 있는 에너지와 시간을 예측하고 배분해보세요. 여러분도 나도 생각보다 더 내려놔야 할 것들이 많답니다. 저 1년 동안 보충제 회사 하면서 잘하고 싶다 욕심은 많아지고 하는 일은 배로 늘어나고 이게 힘들더라고요. 원고 쓰고 내 영상 만들고 남의 영상 만들고 강의하고 거기다 회사 대표까지 하고 여기 와서 다 멈추고 좀 점검하니까 제 삶의 목적은 공부하는 삶이었어요. 시간이 더 걸리겠지만 이렇게 놓고 보니 정리가 좀 될 것 같기도 하고